안녕하세요. 보양남입니다.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차이점에 대해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양성종양의 성장 속도는 느립니다. 휴지기 가능성이 있고요. 성장을 했다가 멈췄다가 성장을 했다가 멈췄다가 하지만 어떤 약물이나 치료를 통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니까요. 그 이유는 피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 잘 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성종양은 속도가 빠릅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캔서라는 것 자체가 악성종양과 양성종양 모든 종양을 말하는데요. 이 암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정상적인 세포였어요.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 외부에 있는 스트레스나 내부에 있는 스트레스가 이 세포들을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기나 어떤 몸의 부분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겠죠. 그러면 이 세포가 원래 있던 오더 있잖아요. 명령을 잘못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세포가 바로 비정상세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이 덩어리들이 무한 증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우리 몸에 있었던 건데 세포였는데 그 세포가 변이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이것은 약물치료 또는 의학적인 차세대 수술요법 같은 경우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이런 치료보다는 3세대, 4세대 이런 약물치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표적항암 치료 또는 양성자 치료 또는 로봇 치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지금은 비급여로 들어가지만 앞으로 비급여 비중이 줄어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돈 있는 분들은 고가의 의료 지원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학기술이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막 경계 형성 여부는 앞서 설명드렸고요. 성장 방식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막 경계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피막이 있다고 하면 이 안에서만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성종양은 피막이 없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침윤하여 크기가 성장을 한다.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침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길다란 스폰지가 있는데 여기에 먹물을 튀겼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것을 바로 침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성장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위에서 일정 부위를 더해서 예를 들어서 간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 조그맣게 생겼는데 이 정도 해서 3분의 1을 절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한다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위에 퍼질 가능성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 조직 침범이 가능한 것이 바로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혈관으로 들어가 타 장기로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혈액암이 되겠죠. 그리고 재발 여부는 제거 시에 재발은 거의 없다. 양성종양을 추적 관찰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양성종양을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해요. 그러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거를 하게 되면 그 부위가 피막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제거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양성종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면 그 재발은 거의 없다. 그런데 다시 또 재발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양성종양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제거를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확률이라는 것이지 나에게 걸렸다라는 것은 100%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은 수술 후에 재발을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완치 기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내가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대장암 부위에 위아래로 15cm씩 절개를 해서 30cm를 절개를 하고 봉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요.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동안 잘 관리를 해서. 그러면 암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간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것이죠. 종양을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대장암에 걸렸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원발암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10년 전에 그 수술을 했던 대장 부위의 종양 세포 덩어리의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전이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원래 대장암에 있던 그 종양 세포가 간으로 전이가 돼서 전이암이 된 것입니다. 물론 희박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앞뒤로 절제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남아서 다시 하느냐. 그런데 대장 부위에 다른 부위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이가 됐더라. 그러면 전이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암도 있고 재발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악성 종양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했는데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 소아암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조금 조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을수록 세포 분열이 빠르다라고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어요. 빠른 애들은 바로 어린이들이 되겠죠. 그리고 느린 사람은 어른들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은 더 세포 분열이 느려지겠죠. 이것은 종양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소아암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치료할 시기가 매우 급합니다. 성장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세포 분열이 느리기 때문에 설령 늦게 발견했다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기, 2기, 3기, 4기가 있고 말기 이제 거의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4기에만 발견했더라 하더라도 치료가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세포 분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정보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